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요즘 학생들 봄방학 기간이죠. 새로운 목표 또 다짐으로 새학년을 준비할 때인데요. 이 시기에는 또한 수시 전형에서 이어지는 대학 입학 전형이 사실상 마감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광주 한 해의 교육 성과는 어떤지, 또 그리고 역사 교과서나 누리과정 같은 그런 교육 현안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야간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 또 고등학교 배정 방식 변경 등 새해에 이루어질 것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교육 현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선 1기에 이어 2기까지 광주 교육을 이끌고 있는 분이시죠.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상필 광주광역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시기도 한데요. 정영일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재근 광주 국공립교당단 협의회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분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 시작해 볼 것 같은데 먼저요. 우리 장 교육감님 올해 민선 2기, 직선 2기 벌써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연초에 모셨으면 또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 교육연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광주 교육에 나아갈 방향,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잠깐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육감 역할을 맡은 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네. 그동안에 교육혁신을 추진한다고 노력해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성과를 이어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 운동, 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어렵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더 잘 보살피고 도와주도록 하는 희망교실의 운영이나 네. 빛골 혁신학교 운영을 더 충실히 하고자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도를 좀 달리 크게 좀 변화시켜 보겠다는 혁신 방안을 내놓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도 있고 또 아이들의 역사 의식을 올바로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사 교육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교육도 현장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을 추진해 가고자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외에 고등학교 3학년의 점심 한 끼를 무료급식, 무상급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 3학년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해양 수련원을 작년에 개원했는데 그걸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을 하는 푸른 꿈 창작 학교도 작년에 열었습니다. 금년에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진보 교육감이라는 별명처럼 혁신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고 역사 교육도 그러신 것 같고 더불어서 그렇지만은 또 진로지도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동안 말은 벌써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루어진 광주 교육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문상필 의원부터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 학교 교육에 대한 현실화 문제를 내실 있게 하는 것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올해 아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도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 했는데 이런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치와 교장 재량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교육 자치와 역행에서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좀 고민이 좀 있고요. 장 교육감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사학재단과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소통이 정확히 좀 되거나 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일정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통 있고 또 소통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칭찬할 것도 있으시고 또 나름 따끔하게 지적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거 한번 쭉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정영일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진보 교육 2기에 들어서면서 1기에 비해서 비교적 그 안정적인 그런 그 국면에 들어섰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장 교육감님이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그 의장을 하시면서 네. 광주의 진보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의 교육 쟁점이 되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잘 싸워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그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광주 교육의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이제 그 혁신학교 확대 같은 이런 정책들이 무난하게 비교적 잘 이제 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그 아까 문상필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적하셨지만 진보 교육의 정책 집행이 이제 기대에 비해서 조금 그 더디다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진보 교육의 그 탄압 국면이라는 현 시국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아주 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뭐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우리 김재근 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장 교육감님이 직선 1기를 마치고 이제 직선 2기 이제 반환점을 말씀하신 대로 바로 돌았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장 교육감님이 직무수행 지지도가 3개월 연속 1위라고 나왔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교육 비리는 그 학교 현장에서는 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교육 비리 일소로 인해서 그 업자들, 그 실증 학교하고 거래하는 업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학교 경이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그밖에 수학여행비 지원, 뭐 유학비와 방과후 지원, 그다음에 희망교실 지원 등 복지의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동전의 양면으로 이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서 그 학교에 너무 좀 지나친 규제가 있었다라고 학교장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입 배정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좀 강주 학력이 좀 더 하향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교육감님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또 하시렵니까? 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한두 가지 현안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역시 첫 번째로 요즘 계속 시끄러운 역사 교과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저 광주에서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 교육부에서 계속 했는데 없는 것 같고. 아까 잠시 보니까 뭐 경상도 쪽에 한 2군데 우선 지금 된 것 같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명확히 뭐 거부사를 밝히셨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뭐 같은 방침이시겠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비민주적이었고요. 또 역사 교과서 특히 학생들을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르치겠다 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키는 것,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사회의 그 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이나 다원성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가지로만 끌고 가려는 그 뭐 독재적 발상이다. 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시키는 대로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진리인 양 그렇게 호도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바보 사람으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뭐 반대를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한 가지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하고 더구나 또 이 국정교과서라고 나와 있는 게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글쎄 모른다는데. 근데 이런 것을 예. 학교 현장에 가르치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 저희들로서는 예. 거부하는 입장을 가지고 갈 겁니다. 예. 뭐 요즘은 물론 뭐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교육부도 아주 강행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이준식 교육부총리 발언 보고 보면 또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또 진보 교육감의 어떻게 보면 대표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 이러다 보니까 혹시 정책이나 예산 이런 데서 혹시 광주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정치 쪽에 계신 우리 문상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진보교육감으로서 진보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불리한 처우를 많이 당한 거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자면 전국에 있는 17개 교육청의 평가를 할 때 평가를 잘 받은 데에는 특별 거부를 좀 많이 주고 좀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 거부금 못 받고 하향 점수를 받은 경우가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대선 전국도 있고 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정한 학교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을 바로 뺄 수는 없어서 일단 뺄까 말까 하는 입장인 것도 같은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광주시 교육이 다시 하위 평가를 받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특별급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또 혹시 저희들 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현재 그 탄핵 정국에서 그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고 그래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받을 가능성은 저는 이제 크지 않다고 이제 보고요. 예. 설사 또 받는다 하더라도 이 광주교육청만큼은 국정교과서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앞서 그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정교과서 왜곡이 너무 그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5.18 관련 그 역사 기술서만 본다 하더라도 5.18의 그 민주화 운동이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여서 신군부가 그 투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어서 발발의 선후 관계가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예, 뭐 보도가 많이 됐던데. 예, 또 하나 예. 문제는 이제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5.18의 경우가 이제 4개 달라고 이렇게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나와 있는 국정교과서는 아주 대폭적으로 이걸 그 축소시키고 있는 양적으로도? 그런 측면들이 네.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전일빌딩 그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 사격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도 이제 빼버리고 그리고 계엄군들이 진압했었던 그런 사진들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네. 빼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주 학생운동 같은 이런 독립운동 사안은 이제 예. 아주 축소시켜 놓고 현재 이제 박정희 유신독재를 이제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새마을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아주 과대 포장을 해 있는 예. 이런 그 왜곡된 사실들 때문에 절대 국정교과서는 채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당연히 원론적인 입장을 뭐 말씀하셨고 또 시민단체 협의회자 상임대표시니까 또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그러긴 한데 아까 문상필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에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좀 일부 우려는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전국에서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뭐 조금 상당히 해소가 될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또 요즘 저희들 뉴스에 조금 자주 나가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정년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이렇게 주는데 시국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은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김재근 회장께서도 아마 곧 정년을 앞두고 계셔서 대상이 되시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 기준을 갖다 대면은 뭐 저촉이 되시는가요?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아 그런가요? 뭐 우연히 그 강주에서 4명이 해당된다고 나왔는데 예. 제 친구가 거기에 해당돼서 또 마음이 찹찹하기도 합니다. 아하. 사실 그 훈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2세 교육을 몸을 바치다가 이제 정년이나 또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제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무를 해서 받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수여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뭐 오늘 다행스럽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부 보상 대상에서 제일 논란이 되었던 그 시국 참여자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그 구제가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검토한다는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정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제 확정은 아니고 지금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시국 선언을 했던 교원들, 교장들도 있어요. 포함해서 이렇게 안 줬는데 이번 2월 2일 날 저희들에게 통지가 왔어요. 전화로 담당자가 제외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차관에게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답을 하기를 이게 이제 그 정부의 규정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랬는데 2월 8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한 차별이다 하고 그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9일 날 다시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국선언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 사유나 이런 거를 보내주면은 참고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13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 지금 검토만 남겼더라고요. 검토 단계. 예. 어쨌든 시민사 입장에서 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이게 그 아주 그 치사하고 옹졸한 그런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국가라는 그런 그 기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훈포장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이게 정말 국가가 할 일인가 하는 그런 그 자괴감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미 작년 8월에도 있었던 전례가 있어나서 이번에 어떨지 또 다음 8월은 또 어떨지 하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그동안에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언급됐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이른바 뭐 학업, 성취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른바 학력, 광주 뭐 이쪽의 측면을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광주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또 관심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이렇게 하면은 50위까지 자료 중에 광주는 한 곳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광주 교육의 경쟁력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긴 합니다. 또 학벌 지상주의 측면 그 비판한 측면에서 보면 또 이거 더욱더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은 또 나름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4년제 대학 뭐 입학률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주 교육의 총 책임자로서 올해 대입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려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성적이 떨어졌다, 서울대 합격자 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저희들로서 보면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과거처럼 꼭 서울대로만 가려는 게 아니고 의대나 뭐 치대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합치고 보면은 학력 저하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치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의치학 계열로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근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취업을 생각하고 대학 졸업 이후에 사회적 생활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어떻든 뭐 수치로 봐서 서울대를 포함하는 유명 대학에 줄어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그 좀 적절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로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다는 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주교육청의 진학 정책에 대한 평가 혹시 누가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 좀 말씀드리죠. 교육감님 언론을 통해서나 오늘도 그 말씀이신데요. 의대나 의치대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지 않고 다른 데를 많기 때문에 서울대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장 교육감님 오신 뒤로 서울대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제 고교 배정 방식을 한 이후로는 더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학 4년 진학률도 갈수록 2014, 15, 16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 진학률 가지고 이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문제의 접근을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광주시 교육청이 수능 위주에서 수시 위주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 그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정확히 했는가? 저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진학지대에 대한 적절한 고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정답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70%에서 80%까지 수시 위주로 되어 있고 입학사정관리가 정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광주시는 사실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주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단순히 우리가 입학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대나 뭐 다른 데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중하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장교육감님이 오셔서 실력이 근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사실 현장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거기에 좀 그 반론을 지금 우리 문상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 서울대 합격자 숫자로 해서 광주 학력이 그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그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그제 이제 그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최근에 그 10년 동안에 강남 학군에서의 그 서울대 합격자 수가 16%에서 23%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 서울대 입학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강남 불패라는 그 신화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감이 나선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광주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서울대 합격률도 사실은 이번 그 우리가 최순실 그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에 사는 그 부모나 그 부모 직업을 원망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평범한 진리가 이제는 강남이나 서울로 가야 서울대 합격한다라고 하는 정말 그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에 있는 그 현실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시면 아까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질문했던 것을 예.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셨냐면 50위권 서울대에 대한 문제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나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서울대를 못 가는 것이 의치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분포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수능 위주에서 수시 위주로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입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못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제가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안 보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여기서. 아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팩트가 아까 분명히 처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서울대 진학률 저조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문을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이 2015년하고 16년에 그 수능 표준 점수 평균이요. 제주도 다음으로 이 광주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2014년도에는 제주도를 이기고 수능 표준 점수가 전국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얘기를 넘어가죠. 앞전에 제가 앞에서도 좀 아쉬운 점은 고입배정 논란 이 문제하고 그 학력 하향 문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진학정보팀 그 팀을 창설하고 일기장학관을 했고 또 고입배정이나 그 대학 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다가 학교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고등학교가 사실은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갔느냐,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에 서열을 매겼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서울대 수준의 그 의치대, 약대 등 뭐 포스텍이랄지 경찰대 이런 부분은 거의 서울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이런 경우는 종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그 전국의 이러한 현실이 어디서나 고등학교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점에 이렇게 착안을 해본다면 아직도 여전히 비교를 할 때 서울대학교를 몇 명 가느냐 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그 2010년에 그 장학관을 했을 당시는 한 150명 정도
이제 서울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3,000명 선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간 거 보면 98명 들어가서 이제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이제 줄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 볼 문제는 이제 공립과 사립의 비율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더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 98명 중에서 과학 영재고 그 14명 들어가서 이제 50개 안에 들어간 학교인데 과학 영재고는 실제로 전국 단위 이제 모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립에서 들어간 학생 수를 본다면 5학교가 1명씩 들어갔습니다. 결국 98명 중에서 사립이 79명이 갔다 하는 이 사실에 좀 착안해 보면 공사립 간의 격차가 좀 여전하고요.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참 이 오래된 방법에 대해서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계속 하시면은 말씀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부러 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지역 균형도 옛날보다는 좀 반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강남 뭐 위주로 많이 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울대 하나만 가지고 다 할 것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광주의 줄어든 현상이 전국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니 줄어드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국 다른 지방과 비율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산이 뭐 200명 들었다면 부산도 150, 60명으로 줄어들고 대구도 뭐 180명 들었다면 140, 50명으로 줄어들고 지방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상은 있긴 있네요. 네, 서울과 경기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재근 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에도 의치대로 많이 갔다 그런데 수치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의치대에 가는 숫자가 2010년에는 약 220명 수준이었는데 금년 보면은 320명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비교하면 그렇게 보면은 뭐 학력이 떨어졌다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문상필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의 그 방식이 수시 전형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대응을 해야 했느냐. 하는데 그것이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2년 전부터 저희도 대처하고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좀 늦다 보니까 지방이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늦어서 접근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적 특성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대부분 수능 위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들 이걸 바꿔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재근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저희도 뭐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예. 교육감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실력이 광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이 비판에 의해서 교육감이 가장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회에 진보 교육감, 저는 장혁 교육감은 실력 광주의 실력에 의해서 서울대, SKY 뭐 대학을 좋은데 보는데 집중하지 않겠다. 대신 아이들의 인성과 진로 진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신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저는 그 그런 비판에 방향으로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공언을 하십시오. 하도 그 이제 비판이 날카롭고 또 많은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아니 뭐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죠. 인성교육 잘하고 당연히 학업도 성취도가 높아지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뭐 그 분명히 좀 일부분 인정하셨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과제로 지금 일단 남겨두고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오래 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주제가 지금 제대로 나눌 게 많아서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또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거 해마다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한 척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학업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인성과 학업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교장님 말씀하시고. 뭐 교육감님께서 방금 학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기회에 있는 실상을 좀 전 그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지고 서울대를 합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는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 개인별 성취도를 알기 위해서 3단계로 학생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선 및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6월에 이렇게 본인 시험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영수를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이제 그걸 제가 2015년도와 2016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통 학력 이상이다. 이게 보통 학력 50점 이상을 네. 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 2015년에 79.3%, 2016년에는 82.8%로 2.5%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8개 특광역지별로 비교해 본다면 조금 참담합니다. 울산, 대구, 부산, 대전에 의해서 강주가 5위를 했고요. 네. 2016년에는 울산, 대구, 부산, 대전에 의해서 역시 5위를 했습니다. 네. 또한 기초 미달 학생, 기초 미달이라는 것이 20점 미만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게 낮아야 좋습니다. 이를 또 8개로 비교해 보니까 물론 이건 이 또한 그 조금 하향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울산,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세종시, 강주, 서울 내에서 7위 기초 부진 학생이 지금 많이 있다는 아니고요. 2016년에도 울산,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그다음에 강주, 세종, 서울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물론 또 세부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국영수를 비교해 볼 때도 거의 5위, 7위, 8위를 넘나들고 있어서 앞에 수능이나 또는 서울대의 합격률을 보지 않더라도 비단 전국에 보고 있는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강주 학력이 분명히 좀 낮아졌다는 것은 네. 사실인 듯 합니다. 5위, 뭐 1위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가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그 뭐 수치상으로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는 그렇고 어떻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쉬움은 있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 해명을 한다 할까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학교 3학년이나 고2에서는 이렇게 좀 수준이 낮더라도 수능을 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졸업할 수준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수능의 결과로 보면은 8, 9등급 아이들의 비율이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일 적다. 그렇게 보면은 고2에서 3 사이에 굉장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학력에서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었는데 이제 중3과 고2에 봤던 아이들이 올해는 이제 고1과 고2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낮아져 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예. 그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뭐 아까 문상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인성 중심의 교육을 하자 하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까지는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공부하려는 의지나 목표의식을 더 뚜렷하게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실력 광주란 말을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5위 정도는 만족치 않고 1위를 또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높은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것들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학적으로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대입제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학생부 전형 뭐 이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에 나왔던 사안들이 있었죠. 사립학교에서의 그 이른바 생활기록부 조작, 뭐 학생부 조작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 교육청에서 나름 관리 감독을 해왔겠지만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될 텐데요. 뭐 이유랄까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허점이 있었던 것은 지금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담임교사와 교과 담임교사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다른 분들은 읽을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몇몇 학교에서 이제 이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고 그 정정을 하는데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가진 분이 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할 분에게 교장선생님이 권한을 주어서 수정한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많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도 건의라고 교육부에도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은 담임교사와 교과 담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열람만 하고 읽어본 뒤에 이게 좀 문구가 맞지 않다거나 오탈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이제 하려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현저히 좀 줄어들 거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특히 아이들의 진학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하게 기록을 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교사나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해야 한다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비슷한 언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뭐 다른 지역도 그럴 것이다 하는 뭐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광주에서 이야기가 문제가 됐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아이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면은 그 일생을 망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정말 정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더불어서 그 사학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얼마 전에 또 이야기가 됐었던 게 사학의 채용 비리 문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학재단은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좀 대안이랄까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어떤 보관이 없을까 이런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좀 제가 그 최근 그 비리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학교의 관선이사로 제가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그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그 감독권이 있는 시교육청이 감독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지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인사권과 그리고 이런 임명권을 가지고 이사장들이 사립에서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떤 그 관리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사회에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싸워가지고 사실은 그 교사 채용 공동 위탁 관리 조례라는 것을 여기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문상필 의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교과부에서 이게 이제 사학법 그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용지물이 이제 되어버렸는데요. 만일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할 때 우리 시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일반 그 공립학교 교사들 채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 위탁 관리 제를 채용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사학 비리가 아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갖습니다. 안 되는가 봐요, 잘? 지금도? 이제 앞에서도 사실 언급했듯이 이제 강주 실력은 사학이 주조했던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에 나왔던 신규 교사 채용 비리 문제 그리고 법정 분담금 문제 그리고 부실한 인사위원회 기능 이런 문제들은 아직도 사학에다 문제점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07년에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채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내놨니 1차를 지금 3에서 5배수 좀 뽑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차는 학교에서 뽑아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는 인사권이 사학이기 때문에 학교 이사장의 권학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뽑겠다. 이제 이게 지금 상충이 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현재 제가 알기로 교육감 지금 25%가 지금 사학교 지금 기간제 한정선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25% 넘은 학교들을 교육청에서 이제 공고를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지 않고 세강학교 한 군데만 지금 한 명만 해서 뽑아졌다는데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수가 올해도 이제 이탁을 않고 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이 수가 네. 많아지다 보면 결국 기간제 교사는 신분의 안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저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또 이사장들을 만나서 아주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감 저는 이 예, 문제를 좀 짤막하니 달리 이해하시죠.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학 비리는 척결돼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학조차도 시민들에게 대사과를 하고 자구축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도둑 한 명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접근이 사학재단, 사학과 광주시 교육청의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고민과 대안, 그리고 논의, 소통, 나 이게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 교육감님 오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면 다른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또 이걸 하면 보복, 이걸 하면 또 다른 조치. 실질적으로 심교육청에 있는 사학정책팀이 사립학교에서 볼 때는 사학간섭팀, 방해팀, 압력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학 입장에서 교육감의 그렇겠죠. 의도 입장에서는 사학을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사학팀에서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사학과 교육청의 관계가 마치 갈등 관계, 분열 관계, 적대적 관계처럼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 벽을 어떻게 깰 것인가 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결론은 뭐냐면 정확한 인적 시스템과 제도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팀과 사학팀과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많은 소통과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초반에 저 비리 척결에 좀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또 사학이 또 그런 갈등에 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두 분 의견들을 좀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사학에서는 지원은 받고 간섭은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그리고 이제 사학이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학교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사립학교 법인에 죄송하지만 이사장님이나 이런 설립자분들이 되게 자기의 많은 재산을 투여하고 오랜 동안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시다 보니까 이건 내 개인 소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좀 바르게 공공성을 높여서 투명하게 운영해 봅시다 해도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법의 미비 때문에 자율성이라고 하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수 요구에 굉장히 큰 비리가 있었고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예. 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저희들 요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시죠.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자, 그 한 번은 꼭 다루고 가야 될 문제. 그 야간 자율학습이 이제 올해는 그 전부 다
전면 시행이 된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선택제로. 이 부분에서 학부모들은 좀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어떤 해법, 서로 아까 뭐 솔로몬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 잠깐 듣고 또 다음 단계로 시간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그 취지와 그 예, 어떻게 대신에 운영하는지 짤막짤막하게 간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광주 학교에서는 수능 중심의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완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방과 후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완전 선택제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이들이 선택을 그럼 하게 했는데 왜 못했느냐? 그건 이제 상당히 좀 아이들로 봐서는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선택하라는 데 있어서 설문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도를 패키지 방식으로 모든 교과를 고루고루 하게 하니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는 교과별로 프로그램별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물론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학교 운영 어려움을 떠나서 아이들의 희망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고요. 야간 자율학습도 역시 그렇게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이제 저는 그 동의를 합니다. 대신 인정할 것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네. 이 불안감 그리고 사교육으로 급격히 쏠릴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 건데요. 부분 우려가 많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잘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인데 다행히 올해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도 예산도 많이 있고 해서 잘 전맥되면 대책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방과 후 대책 수업을 안 해도 대학을 잘 보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확신을 저는 교육감이 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감이 자꾸 주저주저 해가지고 이거 폐지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오랫동안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저를 믿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좋은 인선과 좋은 대학을 만드는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확신들을 주신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은 그런 확신을 줘가지고 많은 경기도민들이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한 대책 고민과 안정되게 확신을 좀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우리 짤막하게 이한필 해주시고요.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면서요. 이제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교과별 이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들을 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우려했던 대로 아마 약간의 그런 쏠림 현상이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나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하는 데는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그 학생 인권조례나 9시 그 등교 제도를 만들 때 엄청난 사실은 그 우려도 많았고 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야자나 방과 후 학교도 이런 문제들이 잘 저는 그 정착되리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좀 각별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들의 그런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쪽의 지혜를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잠깐 언급돼 있었던 고등학교 배정 방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문제점들은 다 그동안 있었죠. 뭐 원거리 통학하게 된다. 또 지역에 따라서 한쪽 지역에 너무 많은 뭐 학교들이 몰려 있다. 적절히 분산되어 있지 않고 공사립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력차가 있다 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좀 불만,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해법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현재 문제점을 근거로 한 해법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강주는 1975년에 이제 고교 평준화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에 이 배정 방식을 전남대학교 연구 용역을 줬거든요. 네. 그 결과 선지호는 연차적으로 50대, 60대 40에서 선지원 60%였던 것을 후지원 40%를 연차적으로 줄여가자. 그래서 네. 2007년에 이제 선지원 40%, 그다음에 후지원 60%가 이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등급을
이제 이 문제가 바로 그때 이제 시작이 그겁니다. 공사립 간의 학교 학력 격차를 좀 출발점부터 맞춰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시작됐죠. 2012년에 이제 등급을 고려한 학교 배정이 이렇게 됐었는데 예. 이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을 펴니다. 왜냐하면 예, 짤막하게 조금 예, 설명해 주시죠. 2012년에 이미 그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 사실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네. 그러면 공사립의 출발점을 같이 맞췄던 학생들 결과가 과연 졸업식을 하는 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그 결과가 나냐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해볼 필요가 있고 예. 지금 뭐 2018년 지금 고유 배정 방식이 지금 개편안이 나오고 있죠. 그 안에 보면 이제 선지원이 아마 폐지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강주에서 선지원의 후지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거리 네. 배정이라고 하지만 거의 그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지원 비율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반대를 표합니다. 예, 혹시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하시죠.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처음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했던 공사립 간의 학적 교차를 완화시키겠다. 일부 학교에 쏠림 현상을 막겠다. 주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뭐 실패 인정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확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도, 목적이 결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3년간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정책도 고교배정 문제 100% 좋은 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동 현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안 나올 수 없지만 예, 정리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방금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평가와 분석을 하고 다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예. 다른 대책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감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광산구 쪽에 학급 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조금 늘리고 다른 지역은 좀 줄이고 이런 방식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학교 중심, 중학교 중심으로 배정하던 것을 거점 중심의 배정, 거주지의 거점 중심의 배정으로 바꿔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학력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자, 네,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과제로 또 남겨두고 앞으로 또 단일 주제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네 분 함께해 주셔서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일 텐데요. 교육 현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겠죠. 교육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미래를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 보다 나은 광주의 내일을 위해서 교육 당사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전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